안녕하세요. 네, 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저도 봤는데요. 저는 좀 가슴이 먹먹한 감동을 안고 이렇게 마지막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그런 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도 아마 나름의 각자의 그런 그 잔상과 감동이 남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자리,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하고요, 두 분의 주연 배우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지영 감독님, 설경구 배우님, 호성태 배우님 모셨습니다. 자, 우선 이 영화 소년들 만드신 정지영 감독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 데뷔 40주년 되는 올해가 그 특별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감독님이시지만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 런던 다녀오셨죠? 네, 회고전을 영국에서 열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감독님이시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 정지영 감독님의 40주년 축하 박수 어떠십니까? 네, 간단하게 감독님 그래도 네, 예, 관객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창원 선생님께서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네. 그러더라고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정도는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설경구 배우님은 저희 세대는 그 공공의 적의 강철중,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에서부터 냉철한 살인자의 기억법까지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다양한 얼굴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감탄을 하게 되는 배우인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 배우 설경구 배우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얘기해 가보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허성태 배우님, 좀 이따 다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쩌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당 여기 아니실까 싶습니다. 허성태 배우님 큰 박수 맞으십니다.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예, 박근규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예,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하실 시간 이따 드릴 테고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이 사회자 모더레이터로서의 특권으로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도 해드려야죠. 오늘 사회자 맡은 프로파일러이자 배우 지망생 표창원입니다. 저도 몇 편 출연했었습니다. 탐정 리턴즈에서 카메오로 잠깐 나왔었고요. 기억 못하실 텐데. 네, 정지영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영 감독님 하면 물론 언론에도 그렇게 기사가 주로 나오고요. 사회 고발 영화를 주로 만드시는 대표적인 감독님이시다. 몇 영화만 언급해드려도 하얀 전쟁, 그리고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그리고 이번 소년들까지 사실 이 모든 영화들이 현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 권력이라든지 혹은 사법 또는 사회 주류와 강자들의 어떤 어두운 면, 더러운 치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고발하시는 그런 영화들인데요. 감독님이 이런 영화에 특별히 이렇게 몰두하신다 그럴까요? 계속해서 만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이제 소위 리얼리즘 영화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 이런 걸 잘 못 만들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건을 보지만은 되게 사실은 저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
거의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알게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찾아서 그거를 좀 재밌게 안 찾게 만드는 거죠. 관객들이. 예. 관객이 재밌게 만들어서 관객들과 같이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 우리 알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라도 보다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독님.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사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처음 접했던 정지영 감독님은요, 어떤 영화냐면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 위기의 여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블랙잭. 이 영화들은 거의 청소년 불가,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예,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왜냐면 그때가 제 청년기였으니까요. 청년기 이성과 뭐 연애, 사랑, 여기에 관심이 클 때 정지영 감독님이 대표적인 그런 영화를 주셨거든요. 너무나 어찌 보면 상반되는 그 영화 어떤 세상이라고 할까요? 정지영 감독님의 영화 세계는 어떤 겁니까? 근데 여기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요. 90년대 이전, 그러니까 87년 이전에는 네. 그런 영화밖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아, 현실적으로. 네, 예. 검열에 다 걸립니다. 아, 사회 문제를 무슨 건드린다? 네. 무조건 검열에 걸려요. 네. 그 시대를 살아온 영화인들이 이제 지금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요즘 감독들은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스스로 검열을 했어요. 네. 아, 이거 이렇게 찍으면 잘리지,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80년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당시 1985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 중에 뭐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감독은 순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근데 그거 만들면 잡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부인 이름이 이순자였거든요. 그게 농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감독님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지 못했던 시대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소년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년들, 사실 제가 그 사회를 맡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소년들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마을에 있는 나라 슈퍼 강도살인 사건, 저나 우리 경찰엔 무척 아프고 부끄럽고 좀 자성을 해야 할 사건인데, 감독님이 다른 여러 좀 의혹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밝혀진 다른 사건들도 있고요. 이 사건에 주로 주목하시고 영화를 만드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약촌오거리 사건, 이런 사건이 있는데 네. 그거를 영화하고 싶었어요. 박준현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대요. 영화 재심. 네. 새 신문을. 네네. 그래서 그냥 포기한 채 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네. 터진 게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포기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그 약촌오거리 사건보다 훨씬 더 내가 갖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소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럼 이거 가지고 해야겠다고 박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이거는 감독님이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당사자들, 그러니까 여기 세 소년들한테 허락을 구하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네. 약촌오거리 사건을 영화하려고 하셨는데 사실 선수를 뺏기신 거고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이 소년들의 배경이 된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더 이야기거리 풍부하다. 그렇죠. 예, 특히나 그런 권력의 경찰의 수사상의 잘못이라든지 검찰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을 아니까 그 말씀 주셨던 약촌 오구리 사건의 실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던 분, 황상만 반장님,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이분은 약촌 오구리 사건에 있어야 할 텐데 황 반장의 이름으로 소년들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감독님? 그 약촌 오구리 사건의 실제의 그런 캐릭터인 황 반장님을 가져오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 이유라도 있으시다면? 이 사건, 소년들의 사건은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풀어내는 건데요. 예. 처음에는 어느 교도소 교화위원이 네. 한 죄수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척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예. 그 여자 변호사 때, 야, 네가 가서 한번 만나봐라.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서 변호사가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하기에는 좀 국가 상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 찾아가서 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 딱 되돌아보니까 이거 싸울 만해. 그래서 들어서 박준영 변호사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네. 박준영 변호사를 여기는 안 나와요, 그죠? 네. 여성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가 나오고. 예, 예. 그 이유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이라는 영화에 주인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내가 약촌오거리 사건을 영화한다면은 황 반장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을 텐데 황 반장을 다 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빌으면 일관되게 한 사람이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겠다. 네. 이래서 황 반장을 빌려요. 그러셨군요. 사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황상만 반장님께서 그 재심들 영화 보시고 조금 실망하셨다는 대신에 부활시켜 주셨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역할, 황 반장의 역할 아마 영화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 참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한데 다양하게 얽혀서 얽히는 인물들 사이에 이야기들 다 쫓아나가다 보면 너무 이제 산만해질 텐데요. 그 중심을 자꾸 끌고 오는 게 황 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황 반장 역을 지금 옆에 계신 설경구 배우께서 맡으셨는데 이번 작품으로 처음 일하시는 거죠, 설경구 배우님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설경구 배우님을 이 역할에 캐스팅하시게 된 어떤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약촌오거리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황상만 반장이라는 사람이 옛날 강철중 생각나요. 물론 네. 강철중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 네. 근데 맞습니다. 강철중이 나중에 반장까지 올라갔으면 예. 노하우도 쌓이고 이제 덜 폭력적이면서 머리로 해결하는 그렇지만 저돌적인 네네.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얼핏 그 강철중을 떠올렸고 네. 설경구 배우를 떠올렸고, 근데 17년 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17년 후의 모습, 그 17년이 지난 변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네. 설경구 배우가 가장 그걸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설경구 배우님께 직접 확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해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1999년에 황 반장에게서는 강철중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나가지 않았죠. 미친 개라는 어떤 별명 속에서. 2016년에 황 반장에게서는 힘이 많이 빠진, 조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살인자의 기억법에 나오는 김병수의 그 어떤 치매에 걸리고 힘 빠졌는데도 살아있는 날카로운 눈빛, 이런 것들, 혹시 그 두 역할을 하실 때의 그 느낌과 감정을 가져오셨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신 건가요? 감독님이 처음에 강철중 같은 캐릭터를 한번 또 해야지라고 하셨을 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강철중보다는 황 반장이 많이 도덕적이고 더 준해가 있고 강철중은 사고뭉치죠. 그 경찰 조직 내에서도 조금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았고,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사건을 물면 안 놓는 그런 근성 같은 거는 이제 강철중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또 17년 후는 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살인자의 기억법은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했었어요. 네. 그럼 그냥 힘이 쭉 빠진 변화된 상태의 강철중. 이렇게 쫙 빠지고 예. 피폐해져 있는 몸과 마음도 다 다치고 네. 그런 인물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17년 전과 후가 좀 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뭐 차이와 갭이 있긴 있지만요. 어쨌든 황 반장이란 존재가 이 영화에서 가지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도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걸려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 피해자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텐데, 이 역할, 황 반장 역할을 하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계셨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신념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신념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황 반장을 가져온 데는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봤으면 싶었고, 네. 또 저로 인해서 저는 이제 모든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뭐 피해자도 만나고 가해자들도 만나고 다 만나면서 좀 저로 인해서 특히 17년 전 같은 경우는 좀 더 역동적이었으면 싶었고, 저를 계속 따라가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과 저를 통해서 이 소년들을 바라보게 그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실제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약천오고리에서 황상만 반장님 캐릭터를 좀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그 일정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 세팅을 한 건데, 예. 저를 통해서 소년들이 좀 더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좀 더 잘 들여다봐 줬으면 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의 바탕이 된 사건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설경구 배우께서는 이 사건, 삼례마을 나라 슈퍼 사건을 언제 아셨는지, 혹시 영화제 받기 전에도 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보긴 봤고, 그래서 이 사건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촬영을 하면서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어렴풋이 그런 사건이 있었지라는 걸 갖고 제가 안다고 착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오히려 저도 촬영을 하면서 이 사건에 더 깊숙이 알게 됐고, 또 한 저번 주인가 전주시사회를 가서 실제 그 피해자들도 보고, 그 황상맘 그 반장님도 만나고, 네. 또 그 외에 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쓰신 윤성현 씨. 윤성효 네. 그분도 보고, 그 부산 낙동강 살인 사건 그 회장님이랑 그 두 분도 만나 뵙고 나서 제가 더 잔상이 더 커져가지고, 예. 이 영화는 좀 특이하게 촬영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건 또 하면서 또 알게 되고, 또 끝나고 나서 다른 사건과 다 겹쳐지면서 굉장히 좀 머리가 쭈뼛쭈뼛 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지금도 뭐 그 얘기를 하면 좀 소름 돋기치는데. 예. 네, 뭐 잠시 좀 그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허성태 배우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허성태 배우님 말씀만 해도 웃으실까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허성태 배우님께 속았다는 느낌. 여러분도 유사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첫 장면에서 회식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2016년, 17년 후에
황 반장이 배 타고 막 섬에서 나와서 옛 제 동료 형사들 만나서 그 자리에서의 그 허성태 박 형사님의 모습은 곧 악당이 되겠구나. 예, 뭔가 이 황 반장을 배신하겠구나, 뒤통수 치겠구나, 혹은 뭐 반대쪽 고문경찰 쪽에 합류하겠구나, 뭐 이런, 죄송합니다, 기대가 아니고요, 어떤 예상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는데, 와, 끝까지 알고 계셨죠? 관객들이 그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예상하다가 영화 끝까지 가리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예, 저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요. 의도 없으셨다고요? 네. 저희도 놀리실 의도 전혀 없으셨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맨 마지막에 그 감찰실에서 조사받고 나오실 때 그때까지도 사실은 나오시면서 뭔가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했죠? 꺾이면 안 돼! 뭐 네. 예, 하던 대로 해! 뭐 이런 네. 식으로 응원. 착한 응원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도대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제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연결해서 질문 드릴게요. 뭐 아시면서 뭐 그러십니까? 사실은 오징어 게임의 장덕수 그 캐릭터는 지금도 어떤 분의 꿈에 나올걸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오늘 처음 딱 뵀거든요. 주차장에서 우연히 같은 시간에 딱 차를 내렸는데 스크린이나 이 그 TV 화면에서 보던 허성태 배우님은 체구도 크시고요. 뭔가 좀 이렇게 조폭 같은. 근데 너무 이렇게 순한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이제 소년들은 저희 이제 오징어 게임 때 함께 같이 촬영을 했던 작품이고요. 그때 네. 17kg 정도 증량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일부러 그때 오징어 게임 처음 캐스팅돼서 이제 감독님이 무슨 조폭이 이렇게 말랐냐 해서 17kg를 증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년들이 바로 캐스팅이 돼서 이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지금 이게 덕수의 피지컬이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지금은 감량을 한 상태고. 네. 와, 17kg을 오가다. 제 그 아내의 평생 목표가 13kg 빼는 건데요. 1kg 빠지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다이어트들 내일부터 대단하십니다. 17kg 뺀다는 것이. 이 극 중의 역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경찰관 생활했고 형사 생활을 했고 마주쳤던 많은 현실 속 형사분들이 계시는데 박 형사의 모습은 실제하지 않을 것 같은 실제 형사 모습이거든요. 형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꼭 정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해주시면서 그런 좀 과장된 모습까지도 비춰지는지 혹시 현장 가서 설경 배우님처럼 형사들 모습 현장 체험하시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고요. 저는 오히려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그 정규가 형사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형사님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현장 체험도 안 해봤고 그냥 정규는 제가 그냥 시나리오 봤을 때 그냥 제일 평범한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원? 평범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문제 없이 살아가고 뭐 이렇게 무슨 황 반장처럼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진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황 반장을 만나면서 조금 이렇게 인생이 좀 이렇게 약간 적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소년들에서는 그냥 이제 약간 무거운 메시지를 약 다소 무겁게 느낄 수도 있는 영화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 된다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접근을 했지 어떤 리얼한 형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지를 않아가지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 허성태 배우님께 한 가지 꼭 부탁드려야 될 것이 정지영 감독님 제가 쭉 최근에 나온 보도나 다른 분들의 평가 40주년이다 보니까요. 너무 좋은 말들만 하셔서 솔직하게
사실 직장 상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꼭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모든 배우들 힘들었을 또 스태프들을 대신해서 정지영 감독님께서 소년들 촬영 기간 중에 하셨던 것 중에 불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태프들을 대신해서요. 네. 스태프들을 대신해서는 정말 영어밖에 생각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씬 끝나면 바로 다음 씬, 그러니까 온 포커스가 그냥 이 씬 오늘 찍을 거 이거에만 진짜 정신이 그냥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으셔서 이제 스태프분들 좀 힘들었던 점이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인 면인데 제 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애드립을 쳐도 그렇고 뭐 애드립을 막 치는데 감독님이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셔서 오케이, 습관적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규가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연스러운 좀 약간 찌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감독님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런 리얼한 고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씩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지영 감독님 우선 소년들 제목이 거의 모든 걸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년들 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3명의 소년들이 있고요. 그 진짜 진범이었던 3명의 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년들 각자에게든 뭐 모두에게든 감독님으로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주시죠. 영화에서 못하셨던 말씀도 좋고요. 그 억울하게 이 감옥살이를 한 세 소년도 소년은 물론이고 실제 범행을 한 세 소년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의 범행 할머니를 죽였어요. 할머니를 죽였는데 그것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려고 한번 해봤는데 못 살리고 도망간 셈인데 네. 그들에 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경찰 그들의 이 범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진범 한 분 만나봤어요. 네. 만나봤는데 이제 그 이쪽에서 그 피해자 쪽에서 안아주는 바람에 네. 그 이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가장 그 이 영화를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바로 대질신문. 대질신문 때 이 소년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소년들은 무섭고 무서워서 울잖아요. 네. 억울하고. 근데 상당한 그 셋 중에 죽은 소년이 울어요. 그렇죠. 그 울음은 뭘까?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꽂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이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범들을 풀어주고 가짜 범을 다시 감옥에 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여튼 이 소년들은 조금 환경이 다를 부분이고 DNA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다 소외받은 자들이고 말하자면 이 영화를 이렇게 내가 고발하게 만든 그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네. 네. 그게 아픕니다. 네.